반갑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굉장히 엄청나게 부담이 됐는데 사실 슬라이드 만드는 건 어젯밤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남과 다른 보안인인데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아마 외부에 발표를 잘하는 보안연구원 되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발표를 잘할까, 그 다음에 외부에서 나를 기억을 해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일단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해왔던 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거를 찾기 위한 몸부림을 아직까지 해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 혹은 현재 유행하는 거 따라가는 불나방 같은 연구. 또 하나는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도망가는 이제 회피. 끊임없이 회피를 해왔던 역사를 가진 이 셋 중에 사실 셋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중에 뭐가 더 맞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들어보시면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중에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약간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한 줄짜리로 했었는데, 옛날부터 좀 얘기를 하면, 저는 아마 여러분 중에 꽤 많은 사람은 87년 이후에 태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87년도에 연대 수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사실 연대 수학과에 입학을 했던 이유는 수학이 너무 좋아서, 고등학교 때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수학과를 갔는데, 수학과에 가보니까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놀다가 4학년 때 넘버 티어리 수업을 들었습니다. 정수론 수업을 듣고, 와, 이렇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내가 아직까지 뭘 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4학년 때 대학원을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여기서 이제 회피의 역사가 나오는데, 일단 대학원을 가면 군대는 연기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대학원에 가서 정수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수론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조명에서 벗어나면은 혼나죠, 조명을 위해서. 정수론을 딱 이제 듣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대부분의 정수론 문제들은 200년 전에 페르마나 오일러나 이런 사람들이 다 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꽤 많은 문제들이 200년 동안 오픈 프로그램으로 남아있더라고요. 난제로. 그래서 근데 사실은 MIT나 하버드나 수학과에서 열심히 정수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결국은 한 문제도 못 풀고 그지가 되고 홈리스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수론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라는 거를 대학원에 들어가자마자 느꼈어요. 그래서 또 다시 1년 반을 놀았어요. 1년 반을 놀고 났는데, 그 연대 수학과에 광운대에 계셨던 김철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강의를 오셨는데, 그 당시에 RSA 강의를 하신 거예요. RSA 강의를 듣고는 이게 또 내가 갈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암호를 갑자기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대학원 3학기 동안 당구 치고 술 마시고 놀다가 갑자기 3학기 끝나고 나서 암호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운이 좋게 그 당시에 애트리 부호기술부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 애트리 부호기술부가 현재로 얘기하면은 이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실제로 암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암호를 하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국보연에 그 당시에는 암호 연구실이 따로 있었고요. 대부분의 이제 다른 4개의 실은 전부 다 장비를 하는 실이었는데, 암호 연구실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장비 연구실로 보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의견이 나왔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서울대 그 수학과에 계시는 천정희 교수님이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따서 들어오는데 천정희 교수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암호 연구실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장비실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장비실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IMF가 딱 터졌는데, 아니죠, 사실은 유학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유학을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국본이 너무 좋아서 너무 편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와이프랑 부모님이 유학을 가야 된다, 그래서 난 안 간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강하게 권하는 바람에 유학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800원이었던 게 1600원으로 갑자기 올랐는데 애매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뭐 장학금도 못 받은 상태에서 US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학부로 갔는데, 이것도 또 이제 학부 석사가 수학과이기 때문에 원래는 박사로 지원을 했는데 박사로 못 들어오니까 석사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US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끊임없이 피하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했는데 선택하고 나면 그 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대부분의 시간을 놀다가 마지막에 결정을 하고 딴 데로 그랬었는데, US에 가면서 사실은 이제 지도 교수를 우연하게 만나게 됐어요. 지도 교수를 만났는데, 지도 교수가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연구 교수였고 실제로 테뉴어 트랙 교수도 아니었는데 자기가 테뉴어 트랙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분이었고,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NSA로부터 굉장히 큰 과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로 하면은 그룹 컨퍼런스 콜을 위한 키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를 실제로 미국 다파에 들어가는 컨퍼런스 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키 매니지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제를 받아서, 그 과제에 저 혼자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과제를 하면서부터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에 있다가, 사실 유학 가는 시점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뭐 여러분이랑 지금 현재 공부하는 여러분들이랑 너무 다르게 컨텍스트 스위치도 모르고 OSI 7레이어도 모르고 한 번도 포인터를 안 써본 상태에서 전산학부로 유학을 갔죠. 말도 안 되는 유학이었죠. 게다가 사실 더 웃긴 건 뭐냐면, 연대 수학과 학부를 다닐 때 전산 부전공을 하려고 전산 수업을 4개를 들었는데 올C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전공을 포기를 하고 근데 어쨌든 전산과로 유학을 갔어요. 전산과로 유학을 갔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 근데 이제 국보연에서 굉장히 암호를 많이 배워서 나간 상태라, 사실 그 당시 학생들 중에는 DFL만이나 RSA에 대해서 그리고 넘버 티어리를 이용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도 되게 좋아해 줬고, 그래서 뭐 아는 게 이제 그런 암호 쪽으로 되게 많이 아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게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4년 만에 석사랑 박사를 합쳐서 박사를 따게 됐어요. 저 이제 마지막에 박사과정 마지막쯤에 제가 만든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파일 시스템이랑 결합하는, 파일 시스템에서 접근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자면 파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굉장히 파인 그레인드 된 액세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스토리 시스템 같은 거 설계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미네소타 대학의 조교수로 가게 됐는데, 조교수로 가면서부터 이제 암호는 그만하자. 사실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암호 프로토콜을 되게 많이 설계를 했었는데, 암호 프로토콜 설계를 하면 뭐 모듈러 익스포네이션 몇 번, 뭐 메시지가 몇 개,
그래서 내 거는 다른 알고리즘보다 더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구현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게 남들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이제 우연히 제가 만든 프로토콜 중에 하나는 리니어 컴플렉시티를 갖는, 그러니까 암호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암호 연산을 로가리드믹하게 해도 되는 두 가지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룹 컨퍼런싱 시스템이랑 붙여서 구현을 해보니까 리니어 컴플렉시티를 갖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그거에는 이제 메시지 숫자가 다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면서 이게 실제 시스템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공을 조금 바꾸게 됐고, 그러면서 파일 시스템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전산과에서 뭐 있으면서 테뉴어도 받고 뭐 부교수 받고, 그러다가는 이제 2012년에 갑자기 카이스트로 오게 됐어요. 카이스트로 오게 되면서 이따가 이제 왜 전자과로 오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카이스트 오게 되면서는 전자과로 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현재까지 카이스트의 전자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보안을 한 지 25년 정도 됐고, 시작이 어플라이드 크립토그래피에서 그룹 키 어그리먼트로 가다가 스토리지, 그 다음에 P2P, 뭐 센서 네트워크 뭐 이런 걸 하다가 요즘은 그냥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들을 다 하는, 그래서 말하자면 불나방 같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형적인 연구 방향으로는 말하자면 그 어택 논문들을 학회에 많이 발표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큰일 났네요. 이게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이었는데, 사실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제 원래 그룹키 어그리먼트 이런 거 쓰고 싶었는데, 뒤에다가 Theory and Practice라고 일종의 마케팅하는 Practice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 암호 프로토콜 구현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실제 구현을 해본 사람은 없었고, 저는 구현을 했기 때문에 Practice라는 말을 붙였고, 사람들이 미네소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Practice, 실제로 암호를 구현해서 말하자면 프로토콜 파일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서부터 파일 시스템 보안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미네소타 대학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파일 시스템 관련돼서 뭐 상도 받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학생들이랑 갑자기 이제 P2P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뮨 아시죠? 당나귀. 옛날에 당나귀를 P2P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했었는데, 당나귀에 사용되는 코어 프로토콜들이 있었는데, 그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찾아서 PC 한 대로 전체 당나귀 네트워크를 죽일 수 있는 취약점을 찾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보니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검색을 하는데 검색 결과가 예를 들어서 뭐 심슨스, 락, 뭐 블루스 이런 걸 찾는데 하나도 아웃풋이 안 나오도록 하는 저런 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공기업 연구에 희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희열은 일단 이렇게 이제 성공했다는 게 하나의 희열이었고, 두 번째 희열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취약점을 찾아주니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준 게 희열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격 연구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굉장히 네트워크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BGP 전체를 뭐 자바로 구현하고 이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연구를 하면서 본넷,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넷이 몇 개 정도 있으면, 봇이 몇 개 정도 있으면 인터넷 전체를 셧다운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BGP 컨트롤 플레인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런 이제 취약점 찾는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논문이 억셉트 되고 나니까 저 뉴 사이언티스트라는 신문사, 잡지사죠. 이 기자가 논문을 다 읽고 한 3장짜리 기사를 써서 준 거예요. 저랑 인터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 발표에 대한 희열을 또 느끼기 시작을 하네요. 처음에는 이제 공격 연구에 대한 희열을 느끼기 시작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언론 발표에 대한 희열을 느끼면서, 아, 논문을 자극적으로 쓰면 기자들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논문의 이제 결과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게 이제 봇의 숫자인데 25만 개 정도의 봇만 있다면은 전 세계 라우터의 평균 라우터 BGP 업데이트를 처리하는 시간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600 세컨드 이게 이제 공격 시작하는 시점이고, 공격 시작 시점이고 BGP 업데이트 시점인데, 예를 들어서 10분 후에, 공격 시작한 지 10분 후에 BGP 업데이트를 2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해야 될 만큼의 많은 BGP 업데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연구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신문 기사에 나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우연한 기회에 갑자기 셀룰라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이동통신의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들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논문을 썼더니 또 신문 기자가 딱 픽업을 해가지고 기사를 쓰면서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언론의 마력에 빠지면서 공격 논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극적으로 쓸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2013년에 심장박동기를 멈추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심장박동기 멈추는 연구를 하면서 이제 심장박동기를 멈출 수 있다는 연구를 하니까 이건 또 더욱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자가 자극적인 기사를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 자체가 점점 더 자극적인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연구를 실제로 하는데도 자극적인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돈이 많은 그 미시간 대학의 케빈 프란 교수랑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인간이 아니라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 시뮬레이티드 인간이에요. 그래서 걔가 그거를 저희한테 사주더라고요. 실제 실험을 해보라고. 그래서 의사를 불러서 심장 박동기를 실제로 임플란트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이 많아야 되겠구나, 교수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3G, 4G를 공짜로 쓸 수 있는가 하는 연구를 하게 돼서, 결론만 보여드리면 결론만 보여드리면 유튜브 비디오를 봤는데 실제 사용한 데이터량은 400메가인데 이제 과금은 4메가만 되는 이런 연구를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데이터 사용량을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취약점은 아직도 패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간단한 게, 이게 사실 구현하기 굉장히 쉬운 게, 프락시에서 시퀀스 넘버만 조작을 하면 지금 현재 그 과금 체계에 따르면은 시퀀스 넘버만 보고 TCP 리트랜스미션인가 아닌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퀀스 넘버만 조작을 하면은 과금을 안 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미네소타 대학에 오면서 이제 소리를 이용을 해서 드론을 떨어뜨리는 연구, 이런 걸 하면서, 소리로 드론을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뭔가 소프트웨어 해킹을 해서 드론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리로 드론을 떨어뜨린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줬고, 그래서 이런 신문 기사들이 났고요. 시간이 없어서 비디오는 통과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카이스트에 와서도 말하자면
뭐 VOLT 같은 연구를 하면서 그 미국 설트에서 저희 VOLT 취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vulnerability 노트도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썼던 거는 그 구글 카에 사용되는 이제 라이다 센서를 블라인드 시킬 수 있다라는 논문을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연구의 방향을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불나방적인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보안 찾는 일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래서 사실은 맨날 뭐 가트나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술 트렌드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2017년에 보면은 뭐 AI, 머신러닝, 뭐 VR,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이제 불나방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술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뭔가 연구를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일들을 계속 해온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연구의 방향이라는 게 말하자면 뭐 분야를 잘 선정을 하고 그거에 맞는 학생을 찾아서 이제 연구를 하자라는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 강의했던 거 중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탑 컨퍼런스 논문을 쓸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보안 분야에서의 레드 오션, 블루 오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 논문 쓴 데 있어서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뭐 소프트웨어 시큐리티나 시스템 보안 여러분이 좋아하는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안드로이드 논문 한 편 쓰려면은 참고문헌만 100개 이상 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쪽은 논문 쓰기가 훨씬 힘든 분야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꽤 많은 블루 오션들이 존재를 하는데 블루 오션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지는 않으나 나만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남들과 완전히 다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라든지 남들은 없지만 남아있는 데이터, 남들은 없지만 남아있는 네트워크, 장비, 인프라, 새로운 분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남과는 전혀 다른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좋은 발표, 많은 곳에서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좋은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김유광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김유광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유광 교수님 같이 게임 데이터셋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데이터셋을 가지고 현재 논문을 쓸 수 있는 분은 전 세계에서 김유광 교수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논문을 발표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런 식으로 블루오션을 개척해 나가면은 경쟁이 낮고 그래서 기존의 관심을 덜 받는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레드오션 연구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레드오션 안에도 실제로는 블루오션이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혹은 레드오션 안에 오래된 보안 문제 같은 거를 찾아내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우해머 어택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전혀 뭐 아키텍처 커뮤니티에서 약간 알려져 있던 기술인데 그게 나오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간 것 같이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레드오션 안에도 블루오션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최근에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SGX라든지 뭐 그런 것 같이 막 새로 나오고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 안에서의 말하자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은 정말 남들과 구별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런 블루오션 분야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보안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를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센서라든지 센서는 대부분 전자과 사람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전자과에서 센서 만드시는 분들은 보안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쪽에서 관심이 없는 예를 들어서 뭐 D램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D램 만드는 사람들은 보안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보안을 하는 사람들은 D램의 일부분의 기능에 대해서 알면서 뭐 콜드부트 어택이나 이런 쪽에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말하자면 불나방이 되기 위해서 좋은 거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안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키텍처 공부를 많이 하고 전자 쪽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남과 다르고 남과 말하자면 남들보다 먼저 좋은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일단 블루오션 연구를 할 때는 일단 이밸류에이션이 쉬워야 돼요. 왜냐하면 전자과라고 전자과 같이 논문을 쓰면 아무도 이해도 안 해주고 이게 뭐냐라는 얘기를 주로 하는데 그냥 이밸류에이션 편하게 소리를 들려줬더니 드론이 떨어지고 메모리 비트가 바뀌었는데 루트 권한을 받고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고 이런 종류의 이밸류에이션을 해주면은 블루오션 안에서 연구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쫙 통과를 하고 이제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블루오션 연구를 잘한다거나 혹은 결국은 뭐냐면 기술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에 유명했던 거랑 2017년에 유명했던 게 이미 달라지고 있어요. 알파고 나오면서 갑자기 AI가 엄청나게 튀어나오고 있고 뭐 VR, AR, 3D 프린터 엄청난 기술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발전이 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일단 운동선수가 좋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체력을 길러야 되죠. 좋은 보완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체력이라기보다는 기본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수학, 영어 열심히 해야 되고요. 대학교 가서는 OS, 네트워크, 컴파일러, 프로그래밍 랭귀지, 전산 쪽이라면 전자과라면은 뭐 전자과에 해당하는 그런 쪽 연구를 해야 될 거고 보안에서는 뭐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뭐 하드웨어 보안, 개발 능력 이런 것들이 체력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기본기들이 튼튼해져야지 기술이 변할 때 내 그 변하는 기술에 따라갈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우리가 기본기들을 꾸준히 길러야지 내가 체력이 강해야 좋은 운동선수가 되는 것 같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술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 페북 열심히 보고 페북에 많은 뉴스들이 올라오니까 신문 열심히 보고 뭐 트위터뿐만 아니라 논문이나 해킹 컨퍼런스에 있는 발표들을 열심히 보면서 말하자면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나는 뭐를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의 흐름에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를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자신의 전공을 만드셔야 돼요. 자신의 전공을 만드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결국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줄 만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만의 블루오션, 남들은 갖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전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데이터나 네트워크나 장비나 인프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러려면 결국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갭마켓이 뭐냐? 전 세계에서 갭마켓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인력을 더 많이 필요하냐? 가장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하고 싶지? 그리고 뭐가 재미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재미없는 연구를 하는 것만큼 재미없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수님이 너는 이 과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재밌는 연구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 연구를 하겠다고 교수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어쨌든 내가 잘하는 분야가 생기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랑 같이 코워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나의 전공이랑 잘 보상이 되는 뭔가 컴플리먼터리한 연구를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남들이 뭘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연구를 잘 하고 나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발표를 해야 돼요. 발표를 왜 하냐? 열심히 연구를 해서 공동 연구도 좋고 개인 연구도 좋고 피드백도 받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치콘에도 제출을 하고 그래서 발표를 하세요. 발표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발표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그거에 집중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발표를 해야지 유명해져요. 발표를 해야지 실제로 유명해지는 거고. 그리고 근데 문제는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연구가 깊어져야 돼요. 깊은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데 뭐냐면 나를 패키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를 설명을 하는데 김용대는 굉장히 얕고 넓은 것만 하는데 불나방 같은 연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하면 김용대 교수는 항상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를 잘 찾는다. 이 두 개가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물론 앞에 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얘기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PR을 할 때는 어쨌든 내가 나에 대해서 PR을 할 때는 김용대는 항상 어떤 주제가 됐던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좋은 학생들을 데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제일 좋은 주제를 잘 찾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연구를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 외부에서 김유관 교수님은 뭐 하는 사람, 누구는 뭐 하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무리 연구를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나를 잘 패키징을 못하면은 또 외부에서 잘 안 알아주니까. 제 생각에는 누구나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정훈이만이 세계 1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누구나 블랙캣스 발표를 하고 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 1위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 세계 1위가 되는 게 몇 개 나올 때마다 내가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분야를 조금 더 하면은 내가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이럴 생각을 하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았으면 좋겠고 결국은 노는 게 공부하는 게 돼야지 실제로 즐거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랑 친해지면서 연구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하고 소셜 네트워킹도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를 잘 알고 나에 대해서 잘 패키징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발표하면 그러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세계 1위가 왜냐하면 전 분야의 세계 1위는 아니거든요. 어떤 분야의 세계 1위가 될 거고 그 분야를 계속 넓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불나방 김용대 교수님. 불나방으로 결론인가요? 결론은 열심히 연구해서 내년에 김치콘을 발표하자. 네, 맞아요. 그래서 김치콘에 제출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뷰 위원장이십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자랑만 하게 된 것 같네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준비하면서 시험수를 30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